평화로운 우리 주말에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하여간 이 새끼들은 아무리 남의 나라 일이지만 지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러우 전쟁에서 헛발질, 2.8 전쟁에서 타이밍 놓쳐서 또 지랄 옆차기 했지. 그리고 지금 수에즈 운하 장악하고 있는 홍해 해적 하나도 격퇴를 못 해가지고 영국이랑 연합군까지 조직해가지고 또 공중에다 날라차기. 근데 이번에는 왜 또 지네들이 한반도 전쟁을 언급하냐고. 그것도 이 평화로운 주말에 예전 우리 6.25 직전에 에치슨 라인 그 당시랑 뭐 지금 상황이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미국이 세계 지도에다가 선 하나 잘못 그었다가 그때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일본하고 필리핀만 집어넣어 놓고 한국은 빼버렸잖아. 하여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기 된통 걸려가지고 주말 내내 돼지가 앓다가 지금 겨우 일어나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데 상태가 완전 메롱입니다. 아니 또 코로나인가 하여튼 메로나인가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번에는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여기가 이제 뭐 북한 핵실험 영변 어디서 무슨 움직임이 있고 뭐 원자로가 뭐 뒤집어졌네 뭐 플루토늄이 어디로 옮겨졌네 이런 걸 기가 막히게 포착해가지고 보도하는 매체인데 여기에 미국 미들베리 연구소 소속의 로버트 칼린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공동으로 기고한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뭔 박사 이름이 해커야. 아 어디 가서 토익 강사나 하든가. 하여간 이 글에 보면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 예전 1950년 6월 초 그러니까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김일성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경고했던 남한 초토화 발언 그 경고의 수위가 단순 도발을 넘을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핵 무기를 이용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우리 4월 총선도 있지만 미국도 올해 미국 대선 있는 해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연막을 뿌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내일 뉴스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1월 8일 그 지 40번째 생일 전후로 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쭉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이미 지난 1월 5일 연평도에 또 폭격 떨어졌었고 그로부터 지금 딱 열흘 지났는데 제가 방구석 북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진짜 북한이 뭔가 사고를 칠 때가 되긴 됐어요. 시기적으로. 그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가 지금 대한민국 이제 총선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 전국이 다 그 선거 영향권으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왜 우리 어릴 때도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준비물 사기 돈 달라고 그럴 때 꼭 집에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막 그 복잡할 때 그럴 때 졸르면은 엄마가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쉽게 주잖아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도 지금 딱 그런 타이밍으로 뭔가 원하는 거를 쉽게 받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김정은이가 딸 김주애 걔를 자꾸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측 정보기관에서는 김정은이 진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백두혈통을 김여정이한테 홀라당 넘겨주느니 자기 어린 자식을 얼른 영향력이라도 키워서 거기다가 승계를 해줄 생각인 것 같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 리설주하고 사이에서 원래 아들이 그 장남이 하나 있는데 얘가 2010년생이니까 현재 15살. 그럼 우리 중3 정도 되니까 아예 철모르는 어린 나이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얘를 놔두고 자꾸 그 12살 김주의 그 딸을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나느냐. 그 이유가 아들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무리 걔가 15살이라도 백두혈통인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참고 또 원래 중학생 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이게 또 촉법에다가 또 이게 겁이 한창 없을 나이죠. 하여간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가지고 길어야 한 5년 간다. 이럴 경우에 그 딸 김주애한테 권력 세습 구도를 빨리 공식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다. 이거. 근데 김정은 딸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백두혈통이고 뭐고 그냥 백설기에 콩으로 눈 두 개랑 콧구멍 두 개 박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저기 동네 놀이터에 노는 그런 비만 어린이하고 다를 바가 없더구만. 아니 근데 그 비하 표현이 아니고 저부터가 소아 비만이어가지고 2살 때 15kg, 초4 때 62kg.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 외교 정책 면에서는 우선 트럼프한테
뒤통수 세게 맞아가지고 완전 개망신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정부 때 종전선언을 그렇게 받아내려고 별 짓거리를 다 했지만 이것도 역시 물 건너가가지고 북한 내에서 체면을 구겼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북한 이제 내부에서 확실한 김정은이의 외교적 업적이 부재한 상태인데 여기서 대남 전략 말고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 근데 아직은 그 김주애가 너무 어리니까 일단 권력 서열 높은 뭐 보위부 간부나 그런 사람한테 맡겨보고 만약에 또 실패하면 그때 가서 뭐 숙청이든 처형이든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런 칼자루를 그 딸 김주애한테 쥐어주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 게 미 해군 항공모함 중에서 제일 화력 좋은 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호가 이끄는 항모 전단은 지금 다 중동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그 AP 리전 아태평양을 커버하는 제럴드 포드호는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포크에 있는 그 미 해군 기지 모항으로 복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도 핵 항모니까 당연히 뭐 정기적으로 점검 같은 건 필요할 텐데 지금 하필 대만 총통 선거까지 있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저러고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게 좀 그렇고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저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버리니까 참.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영상 핵심이 나올 차례인데, 진짜로 북한이 교전이든 게릴라전이든 전면전이든 하여간 김정은이 남침 명령을 내린다. 그럼 사실 그걸 제일 빨리 눈치챌 놈들이 바로 미국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용산 미군 기지나 그 평택이나 아니면 군산 에어베이스 이런 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겠다. 그럼 또 이제 SNS를 타고 퍼지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미 미국에서는 김정은이 밥 먹을 때 반찬을 뭐에다가 밥 몇 공기 먹고 똥은 오늘 쌌는지 안 쌌는지 그리고 똥 색깔은 어땠는지까지 다 펜타곤에서 그 위성으로 군사 위성인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김정일 때부터 그 주석궁에서 안 잔다잖아. 여기저기 막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벙커 같은 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 위성만 450개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 핵 가지고 언제 장난칠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군사위성 몇 개가 작전 투입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일본 여기도 군사위성 한 40개 넘는데 일본 자위대도 주적을 사실상 북한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은 한반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다음이라고 보고 또 사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은 예전 그 청일 전쟁 때 한번 중국하고 맞다이 깠는데 당시 청나라가 이제 거함 거포로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군사력 자체는 일본에 앞섰지만 막상 지상전에서 붙어보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야. 절반 이상은 도망가다가 깔려 죽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지금도 일본 자위대는 약간 중국 군대를 저 근본도 없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그럼 제일 먼저 미군이 움직일 텐데요. 이것도 이제 순서가 뭐 일본도 우리나라에 교포가 많지만 미국이 제일 먼저 그 탈출 작전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 교전 가능성만 포착이 돼도 곧바로 미국 대사관에서 그 자국민 이머전시 엑싯 프로토콜이 발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군이 먼저 주한 미군들 외출 및 외박을 금지시킨 다음에 곧바로 민간인들은 평택이나 군산이나 약간 가까운 미군 부대로 집결해가지고 거기 모여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이제 먼저 일본 가나자와에 있는 요코스카 미군 기지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미국 본토로 수송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야 니네만 도망가냐 이러고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미국인들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 막 동요가 일어나고 패닉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은밀한 시그널이 뭐냐면은 그 AFN 이글 FM 있잖아요. 주한미군 네트워크 방송 거기 이제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 최신 노래로다가 이게 이제 라디오 주파수가 서울이 그 102.7 그리고 평택이 88.3인가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I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어준대. 이게 바로 그 탈출 프로토콜이 발동된다는 그런 사전 시그널이래. 뭐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막
후다닥 짐 싸고 그러면은 막 놀라고 겁먹고 그러면은 말 안 듣고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조금 일단 안정이 되겠죠. 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처럼 어디 놀러 가는 건가 보다. 요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일단 주말 내내 AFN 그 이글 FM 라디오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혀 안 나왔고요. 또 주말 평택 미군 기지의 군인들 예정된 외박 외출 다 나와 있고 다음 미군 가족들도 지금 평택 시내에서 많이 목격되고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동에서 갑자기 이라크하고 영미 연합군 간의 에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폭격을 한 번씩 주고받았다는 이 소식 때문에 지난 금요일 우리 K 증시는 급락에 나왔는데 아니 왜 일본은 멀쩡한데 아시아 전체에서 우리만 중동 리스크로 그렇게 많이 빠지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조상 탓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동아시아에서 바로 옆에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싱가포르도 인도네시아도 다 산유국인데 심지어 저기 그 필리핀 그 정말 국민 소득이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필리핀조차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만 정말 원유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외국인들 입장에선 제일 먼저 보따리 싸기 좋은 시장이 K 증시인 걸 어쩌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부동산 PF에 홍콩발 ELS까지 증권사들, 운용사들 앞다퉈서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들이 막 널려 있는데 그래서 연초부터 기관 매물 막 쏟아지는 것도 이것도 역시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K 증시에서는 개인이랑 기관이랑 둘이 함께 윈윈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그놈의 펀드 연금 기관에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고 뛰어든 분들이 이제 이러다가 앞뒷방으로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기관하고 개인은 함께 승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니까, K 증시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만 아는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기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이거 좋다는 걸 알고 살 때쯤이면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기관은 그때부터 차익 실현한다고 팔고 나섭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럼 내 적립식 펀드, 퇴직연금, 내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내냐고. 그리고 개인들끼리 아무리 들어올려도 기관 매도세가 전혀 없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다? 그건 이제 언제 거래정지 상폐될지 모르는 종목이야. 아니, 오죽하면 기관에서 그렇게 공매도조차 안 치겠어. 왜? 공매도 쳤는데 중간에 상폐되면은 정리매매 개시하기 전까지는 상환도 못 하거든. 자, 그 다음에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만 독립을 수호하는 반중 민진당의 후보 라이칭떠가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3%포인트 차이였는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그 라이칭더가 득표율 40.05%,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후보가 33.49% 이렇게 거의 6%포인트 이상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난 여론조사 때는 중국이 정말 개입했다는 그런 썰이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근데 6%포인트 차도 이것도 솔직히 좀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아니, 중국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대만 사람들이 30%가 넘었다는 게. 근데 이번 총통 선거랑 함께 치러진 대만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이거는 좀 더 의외인 게 여기서는 오히려 그 친중 중국 국민당이 52석, 다음 라이칭더가 속한 현재 집권당 민주진보당이 51석, 다음 민중당이 8석, 그 다음 소수정당 2석 이렇게 됐고요.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대만 선거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총통은 민진당 그 반중에서 먹었지만 이제 친중 국민당이 원내 제1당을 먹었고 대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으니까 중간에 낀 민중당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그러니까 이번 총통선거 출마한 3명이 모두 나름대로의 그 승자가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의 대만 외교 정책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 일단 바이든은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냐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인간이 또 지금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또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럼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오늘 일요일에 미국에서
특사단 5명 파견한다는 소리는 또 왜 한 거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들도 바이든이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중국 편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치고 들어가도 미국은 가만히 있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뇌피셜을 씌부리고 있는데요. 참 그게 전혀 아니고요. 원래부터 바이든은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원차이나 팔러시를 존중한다고는 말을 했었죠. 근데 이번 이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중국 편을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미국이 내정 간섭은 최대한 피하되 대신 현 상태 유지를 지지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치고 들어가면 그때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중국을 조질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이제 미리 마련을 해놓는다는 포석인 거죠. 자, 오늘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하나 보셨으면 의리로다가 다른 한 편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